오늘은 빗길 운전을 하다가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달리고 있고 다른 차들도 속도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도 좀 잘 보이진 않지만 노면에 물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한 7mm 이상 정도의 수심이 보입니다. 이 정도 물 웅덩이를 차가 지나가고 운전자는 당연히 브레이크와 핸들을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쪽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차가 거의 360도 이상 한 2바퀴 정도 스핀을 하게 됩니다. 스핀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다행히 이 운전자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멈춰 섰고 마주오던 차가 다행히 정차를 해서 어떤 인사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가 조금 더 속도가 높았다면 아무래도 더 큰 사고, 인사사고로 생겼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다시 한번 이거 보시지만 좀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이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가 좋다고 해서 빗길에 과신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고 영상에 보시는 이 차는 벤츠 63 AMG 모델입니다. 성능이 가장 뛰어난 그런 승용차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든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세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차체의 어떤 쏠림이나 이런 현상을 잡아주는 기능까지 있는 차인데요. 이런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속도는 약 한 120km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가드레일에 보시면, 가드레일 쪽에 보시면 약간의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 웅덩이를 이 차는 살짝 밟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 차의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RE050입니다. 개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타이어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도 구입한 지 한 6개월 미만에 상당히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차도 또 마찬가지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운전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했느냐? 이 운전자는 아마추어 레이싱에도 나갈 정도로 운전에는 정말 일가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운전자도 핸들을 꼭 잡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또 카운터 스티어로 차체를 좀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지금 운전석 쪽에 어떤 마찰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차체 전체가 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도 지금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4차선 정도의 차선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면, 만약에 뒤따르는 후행차가 있었으면 이건 분명히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장마철에는 많이 조심을 하세요. 비가 오니까. 근데 비가 개인 이후에도 도로에는 이렇게 물기가 있거나 또는 웅덩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물 웅덩이를 지나갈 때 보통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막 현상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수막 현상이라는 거는 보통 수상스키가 물 위를 미끄러져서 달리듯이 물 위를 이렇게 좀 떠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런 수막 현상은 일단은 보통 80km 밑에서는 좀 잘 발생하지가 않는데 80km가 넘게 되는 고속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속도, 두 번째가 이 타이어의 트레드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모든 타이어는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근데 간혹 이 경주용 자동차에 보면은 이런 트레드가 없고 그냥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빗길에서는 이 수막 현상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트레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갑니다. 또 바로 뒤쪽으로 물을 빼게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이를 대략 보시면은 한 7mm 정도의 높이가 나올 건데요. 보통 물이 이제 한 5mm 정도가 고여 있다. 그 정도면 이 타이어 사이, 이 트레드 사이로 물이 전부 들어가서 빨려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이 타이어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의 높이가 한 5mm 정도가 되고 이 트레드는 한 2mm밖에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이 물을 트레드가 충분히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물 위에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체크를 할 때 100원 동전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감투 부분인데요. 이걸 트레드 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은 감투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홈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타이어는 좀 많이 다른 타이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전을 쑥 집어넣는데도 감투 부분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보이시면 앞으로 한 1000km 내지 2000km 이내에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물 웅덩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물 웅덩이 만나기 직전에 최대한 속도를 줄이시고요. 웅덩이가 보이면 핸들을 이용해서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물 웅덩이를 지나간다 그러면 핸들을 꼭 잡고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차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 스티어라고 하는데요.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작을 해주면서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빗길에서 드라이버들이 연습을 해도 쉽게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80km 이상의 속도에서 웅덩이 만나면 이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속 운전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오늘은 빗길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착각하시는 게 차가 무겁거나 또 차가 아주 좋은 차거나 타이어가 수입 타이어거나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거나 그러면 빗길 운전에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빗길에서 100km 넘게 달리시는 차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차들 반드시 언젠가는 병풍 뒤에 향냄새를 운전자가 맡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빗길 운전 각별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 힘으로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